어떻게 잘 쉬셨나요? 예.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 시작됩니다. 우리 쉬신 분들 다시 줌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강의를 들으실 때 얼굴을 보여주시면 강의하실 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소거는 하실 때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때 가능하면 정말 특별하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시라고 하면 얼굴을 보여주셔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어떠셨나요? 예, 좋으셨죠? 예, 우리 3.1절을 아주 미시적이고 작은 관점이 아닌 아주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특별히 그 3.1 운동이 오늘 현대사회 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좀 미시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3.1절이 특별히 처음 지켜진 이제 해방 후에 1946년도 3.1절이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오늘 교수님께서 1946년 첫 번째 3.1절이 그것이 역사전쟁의 시작이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어쩌면 그런 역사의 갈등이 오늘 현재 우리의 갈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역사의 갈등의 우리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의 다시 한번 교수님 모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다시 또 같이 강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1946년 3.1절 해방 후 첫 번째 역사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1946년 3.1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제 시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3.1절 기념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1919년 3.1 운동 일어난 다음에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은 일본 경찰은 비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가? 그래서 일본은 3.1절 기념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오히려 3.1절 날 일본 천황한테 제사하는 천황 숭배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위한 애국절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신사에 가서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919년에는 일본을 향해서 독립시켜달라고 외쳤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다가 이제 1946년 45년 이제 8월 15일 날 해방되고 46년 처음 3.1절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목 놓아라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3.1절 기념행사를 한 거죠. 사실 국내에서는 해방 이후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처음으로 3.1절 기념 행사를 한 것이 1946년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3.1 운동 이후 첫 번째 기념 행사가 1946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달라요. 해외에서는 상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3월 1일이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임시정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3.1절 날은 그 상해에 있는 혹은 중경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 모여가지고 또 떡도 나눠 먹고 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즐거운 날이었고 독립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1946년 그 3.1절 잘 안 보이네. 조금 이걸 앞으로 좀 가져올 수 있나요? 예, 됐습니다. 네. 프롬프터가 여기에서 아주 그 정성스럽게 프롬프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안 봐도 여기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끼리인데 뭐 비밀을 알려줘도 괜찮겠죠?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3.1절 행사를 했는데 이 1946년 3.1절이요. 우리 3.1절 이후에 3.1절을 어느 쪽이 계승하느냐? 1946년 3월 1일은요. 뒤에도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좌파도 우파도 다 같이 3.1절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 3.1절 기념행사를 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일반 대중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그래서 우파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은 우파가 이긴 것이고 좌파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은 좌파가 이긴 것이고 그래서 1946년 3.1절은 1919년 3.1절을 누가 계승하느냐? 좌익이 계승하느냐 우익이 계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방 직후에는 그 지하 세력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하혁명 세력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일제 시대 때 이제 지하에서 혁명 운동을 하던 공산당 세력이 겉으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로 공산당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일제 때 지하에 공산당들이 좀 있었다고요.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익은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임시정부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좌익과 우익이 완전히 입장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익은 임시정부가 와서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이 나라를 주도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좌익들은 임시정부는 사실 오랫동안 국내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하에서 공산당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해방 직후에 누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날 망했습니다.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사람들이 온 것은 11월 달에 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지하에 있다가 나오든지 혹은 감옥에 있다가 나오든지 그런 사람들은 바로 8월 16일 날부터 나왔어요. 누가 활발하게 먼저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좌익이 먼저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해방 공간에 좌익이 제일 처음에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지하혁명 세력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임시정부를 지지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승만 박사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에 대한민국은 1919년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 3월 1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3.1운동을 계승한 나라가 돼야 되는지 3.1운동을 부정한 나라가 돼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이제 설명 들어가면은 자세한 것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1946년 3월 1일에 대해서 별로 연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3.1 운동에 대해서 1946년 3.1절에 대해서 최초로 자세하게 연구한 논문이 제 논문이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참 소개를 못 해줬는데 이것이 조선일보에 오래전에 새로운 논문이라고 해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제 좌익이 모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익의 집회는 서울운동장에서 했고 좌익의 집회는 남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좌익의 집회는 15,000 정도, 우익의 집회는 말하자면 10만에서 20만, 중간 정도 하면 15만. 그럼 어떻게 되죠? 10대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익 집회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좌익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우익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익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 군정 자료를 자세하게 보니까 미 군정 문서에 이 1946년 3.1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상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소위 그 좌파의 진보 진영의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1946년 3.1절에는 뭐 좌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런 식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역사의 분명한 잘못된 사실입니다. 제가 쭉 설명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잘못된 데 물들어요. 그래서 이 바른 역사, 그래서 역사는요 원 자료를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유역사 포럼에서 강의하는 거의 모든 논문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학설이 무엇가 틀렸고 그래서 진실이 뭔가를 밝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생각을 하면은 매우 아주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답변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3.1운동에 대해서 1946년 3.1운동에 대해서 잘못 연구한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잘못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내용이 좀 컴플리케이트한 것이라고 해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1946년 3.1절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진영의 3.1절 준비. 여러분들이 민족진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민족주의와 달라요. 여러분들이요 원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계급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이고 우리 우파는 민족투쟁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민족을 받아들이긴 해요. 그러나 민족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계급투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소위 좌파의 유명한 학자 백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민족투쟁 끝났다. 일본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되는 그날 쓴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족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투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징검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좌파가 민족을 얘기할 때 그것은 진정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계급투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민족투쟁으로 할 때까지는 같이 갔다가 민족투쟁을 살짝 계급투쟁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승리하는 것 보니까요. 원래 볼셰비키가 그렇게 셌던 것이 아니더라고. 원래 시민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으로 그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시민혁명을 살짝 이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때에도 결코 공산주의가 그 공산주의 세력이 세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그 테크닉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일본과 싸웠던 민족 투쟁을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서 계급 투쟁으로 살짝 바꾸어 가지고 한반도를 공산주의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익 지도자들은 알고 우리는 민족 투쟁을 하는 것이지 계급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일성이 자꾸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김일성을 진정한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런 점에서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진짜 공산주의자가 맞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의 그 김일성은요 공산주의 플러스 왕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 전제국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공산주의라는 말만 쓰면 안 돼요. 최근에 태용호 그 국회의원이 말을 잘했더라고. 공산주의는 크게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평등 이데올로기, 두 번째는 세습 반대. 예?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자고 하는 것인데 특수한 권력을 계속 세습한다면 그건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태용호 씨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만일에 김일성이 스탈린보다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김일성보다 더 오래 살았더라면 북한의 세습은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스탈린도 세습 안 하고 모택동도 세습 안 하는데 김일성이 세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탈린하고 모택동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세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진영에서 어떻게 3.1절 준비를 했느냐? 먼저 3.1운동과 해방 후의 전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운형은 그 좌파적인 사람이에요. 여운형을 중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가운데 소위 정통 좌파, 극좌파가 있고 혹은 온건 좌파가 있어요. 여운형은 바로 온건 좌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건국준비위원회 제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가 해방 이후에 좌익적인 단체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이 만들어 온 건국준비위원회는요 3.1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남한은 그 모든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국가라고 말하는데 건국준비위원회는 3.1절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전혀 관련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건국준비위원회는 3.1운동을 계승한 임시정부랄지 또 혹은 민족주의자들과 관계없이 공산당 지하혁명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방 직후에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세력과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때 우리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조선인민공화국이 1945년 9월 초에 만들어졌다고요. 여기에서도 일제시대의 항일 혁명운동은 언급했는데 3.1운동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혁명 세력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나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은 다 3.1절이나 임시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은 3.1절이나 임시정부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지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 보고 우리 3.1절 행사 같이 하자. 그런데 북한이 끝내 호응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원래부터 3.1절도 그렇고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승만도 인정하지 않고 김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의 대표 인사 가운데 송진우입니다. 송진우는 건국준비위원회 대신 국민대외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미국과 연대해서 우리나라를 서구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점이 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지하혁명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여운형의 주장이었고, 박헌영의 주장이었고, 송진우가 동아일보를 세운 사람입니다. 송진우의 주장은 뭐냐면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운형의 길이고 또 하나는 송진우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운형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송진우의 길을 따른 거예요. 미국과 손을 잡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송진우에 대해서는 별로 기념하지 않고 여운형에 대해서만 많이 지금 기념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점에서 송진우 기념행사에 제가 가서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초촐해요. 그러나 여운형의 기념행사는요 아주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거부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거부한 세력을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높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주장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승만 박사는 어땠냐? 이승만 박사는 1945년 10월 달에 왔어요. 11월 달에 온 지 한 달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19년 선포된 독립선언서와 동년에 경성에 건설된 임시정부의 취지에 의하여 그러니까 3.1운동과 임시정부에 의하여 천명된 민주주의의 정치 원칙을 어디든지 존중할 것.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의 정신이 뭐냐?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이것 따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민주주의 3.1운동의 그 민주주의적인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 이승만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면 북한에 가서 나는 공산주의가 좋으니까 이승만 미워한다 이러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남한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를 얘기하면서 이승만을 미워한다?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김구도 마찬가지요.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3.1 민주독립운동 때의 전 인민의 피로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어느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인민의 피로서 전 모든 국민의 피로서 생긴 것이다. 여기서 인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김구가 공산주의와 똑같은 의미로 저 말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인민이라는 말을 국민이라는 말 혹은 사람이라는 말과 왔다 갔다 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좌익이 쓸 때는 인민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좌익이 쓸 때는 이 말을 노동자와 농민을 인민이라고 했어요. 우익이 쓸 때는 그냥 보통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인민이라고 한 거예요. 이 언어의 논쟁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전체 3천만 국민의 국민 지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지하혁명 세력과는 다르다. 지하혁명 세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3.1운동과 공산주의 지하혁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은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귀족에게서부터 쌍놈까지,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3.1운동이고 그 다음에 지하혁명 세력은 특별히 공산당 혁명은 몇몇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것도요 일제 말에는 거의 다 수탕돼 가지고 박헌영 외 몇몇 사람들은 남지도 않았어요. 박헌영은 끝까지 버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이 해방 이후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박헌영이 일제에 굴하지 않냐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김구는 다 송진호, 이승만, 김구 다 우익 지도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3.1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부터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두 세력이 있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좌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이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1945년 9월 달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너무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은 갑자기 만든 것이고 1946년 3월 1일에 이 인민선거 전체 인민선거를 통해서 정식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원래 좌익의 프로그램대로 한다면은 1945년 9월 달에는 임시로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1946년 3.1절에는 전체 인민투표를 통해서 진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미군이 들어오고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고 미군은 9월 11일 날 들어왔어요. 9월 11일 날 들어오고 그 다음에 9월 8일 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고 11월 달에 김구 선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우익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민공화국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6년 1월 14일 46년 1월 14일에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뭐라고 성명서를 만들었느냐, 3.1절을 친일 세력 소탕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함. 여기에 공산당들의 교묘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산당들은 뒤에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3.1운동은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3.1운동 33위는 종교인이야.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솔깃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은 일본과 싸운 것이기 때문에 3.1운동 날 친일파를 숙청하자. 여러분들 지난번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에 소련의 그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비밀 문서에 의하면은 뭡니까? 소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한반도에 진소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진소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친일 세력을 몰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 세력은 누구냐? 다 부르주아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친일 세력이기 때문에 친일 세력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부르주아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은 노동자와 농민만 남게 되고, 그러면은 공산당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1일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물거품 됐으니까 이날을 기해서 일제 잔재 청산 운동을 시작하자. 대대적으로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주 세력 혹은 민족주의 세력들을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친일 세력을 수탕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주주의 재정당 대중단체의 연합으로 3.1절 기념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제안했어요. 여기에서 민주주의 재정당의 1차적인 목적은 친일파 제거입니다. 친일파라고 했지만은 친일파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실 그 말하자면은 반공주의자, 공산주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은 이런 의도로 3.1절을 활용하려고 했다. 그럼 우익은 어떻게 했느냐? 우익은 1946년 1월 25일 날 한민당을 중심으로 각 정당, 청년단체, 부녀단체, 종교단체 대표자 50여인이 참석하여서 3.1절의 기미독립선언 기념 전국대회를 만들자. 기미독립선언 기념 전국대회, 말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을 기미측이라고 했어요. 기미측.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은 3.1 운동을 강조한다고 3.1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미측하고 3.1측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3.1 기미 독립기념 대회를, 국민대회를 하자. 전국대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관점에서 했느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본에서 독립하자고 하는 독립운동이다. 지금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신탁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이 신탁통치를 반대한 반탁운동을 하자. 원래 독립운동은 강대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립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지금 미국과 소련이 일본에서는 독립이 됐지만은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자. 그래서 반탁운동의 연장으로서 3.1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이 되죠? 좌파는 3.1운동을 친일파 숙청의 기회로 만들려고 했고, 우파는 반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3.1운동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구와 김구는 원래 신탁통치를 염려했습니다.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는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가 정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1945년 12월 30일 이때가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것이 신문에 보도됐을 때예요. 이때에 이미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미 우리는 임시정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승만과 김구는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이때에 좌파 성향의 3.1 기념 전국준비위원회 전단이에요. 이것은 또 우파의 전단 내용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활자를 확대해서 읽어보면은 내가 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1946년 1월 16일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3.1운동의 33인 가운데 2명 불교 신자 빼놓고 31명이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1946년 3.1절에도 역시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이 기미 독립선언 전국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종교 세력이 여기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3.1운동의 주체가 바로 이 우파에 참여하고 한다는 거죠. 기미 측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 운동은 독립운동은 전민족적 거사이면서 종교단체가 그 주동이 되었다. 옛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 첫 번째로 맞는 3.1절 기념 행사도 이것을 전민족적으로 하면서도 그 준비와 집행은 종교단체 연합회에서 일임하는 것이다. 김양선 목사가 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46년 3.1절은 기독 종교인들이 주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19년 3.1절이 종교인들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46년 1월 29일 날 기미측 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조직하는 본부를 어디다 뒀냐? 천도교 교당에다 뒀어요. 그리고 명예회장은 이승만, 김구. 항상 이승만, 김구 나옵니다. 김구 이승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교과서에 김구 이승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잘못입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김구예요. 모든 문서에 이승만이 먼저 나오고 김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회장에는 신익희, 준비위원장에는 김관식. 회장에는 신익희, 준비위원장에는 김관식. 두 번 썼네요. 잘못 쓴 겁니다. 여기 김관식은 목사님입니다. 한국 기독교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은 어느 정도 명예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준비위원장. 그러니까 기독교가 매우 중심이 돼가지고 1946년 3.1절 기념행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 2월 7일에 이제 그 순서들을 다 짰어요. 배 집마다 국기를 개양하자. 그 다음에 기념식 순서를 누구누구 한다. 시민을 어떻게 동원한다. 시가행진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렇게 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1946년 2월 달에 민주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민주의원이 매우 중요한 단체입니다. 사실 원래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달에 들어와서 뭘 만들었냐면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김구가 들어와 가지고 비상정치 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비상정치 회의. 그러니까 이승만의 단체가 따로 있었고 김구의 단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0년 2월 달에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모임과 김구의 모임을 모아가지고 그 비상국민회의를 조직을 하고 여기에서 이승만이 의장, 김규식이 부의장 이렇게 해서 이 단체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임시의정원이 있는데 임시의정원은 국회예요. 바로 이 비상국민회의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개성한다. 3.1운동의 정통성을 우리가 개성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좌익은 임시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 우익이 그렇게 임시정부를 개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이 비상국민회의를 민주의원으로 바꿨습니다. 비상국민의회는 이승만의 기구, 김구의 기구인데 기구가 합해가지고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민주의원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주의원은 뭐냐면 미 군정의 공식적인 자문기구입니다. 여기에서 건의를 하면은 미 군정이 미군 사령관이 이것을 승인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만들어진 가장 첫 번째 공식적인 기관이 민주의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장이 이승만, 부의장이 김구, 김규식, 이승만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민주의원은 어떠냐? 역시 의장은 이승만이에요. 부의장이 김규식이고 총리가 김구. 어떤 분들은 김구가 왜 부의장이 더 높은데 김규식이 부의장이 되고 김구가 총리가 됐을까? 여러분들요, 부의장은요 의장이 사라져야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김구를 더 높은 자리에다가 세워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북한의 1946년 2월 달에 만들어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대등한 기관이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북한에도 저렇게 공식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남한에도 맞서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민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민주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원을 잘 발전시켜서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자문기구지만 이것이 잘 발전하게 되면 이것을 의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군정은 그런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따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월 18일 날 바로 그 전에 2월 14일 날 민주원을 만들고 바로 그 다음 회의에 두 번째 회의에 뭘 결정했느냐? 3.1절을 기념일로 만들자. 미군정에 3.1절을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기념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이제 국경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경일이 언제부터 나왔냐? 바로 민주의원이 미 군정한테 요청을 해서 이날 모든 학생들 다 쉬고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익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니까 좌익도 조화심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 좌익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민주주의, 이건 사실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포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 그래서 공산당은요, 이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공산당 공복이 어려운 거예요. 공산당은. 그래서 공산당은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소위 민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공산당 연합단체입니다. 여기 박헌영의 공산당도 여기 들어있고 여운형의 인민당도 들어있고 뭐 독립동맹 들어있고 다 좌파들 단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공산주의 전선이라고 그러지 왜 민주주의 전선이라고 그러냐? 1946년 3.1절에 박헌영이 라디오 와서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참 좋았어요. 북한에서는요, 우익은요,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다 감옥에 갔는데 좌익은요, 미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3.1절 날 박헌영을 연설을 시켰더라고. KBS에. 거기에다 박헌영 연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공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민족전선 아니냐? 우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그래서 그 공산당은요, 말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은요, 거짓말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서른 가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쭉 얘기했잖아. 안 해요. 그러나 그 헌법 가운데 하나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또 다시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통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은 좌파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선전선동에 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식, 진정한 시민의식은요,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대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원 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은 김규식, 총리는 김구고, 그래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임시인민위원회, 남한은 둘이죠. 재밌는 거죠. 북한에는 오직 한 단체, 임시인민위원회, 공산당 단체밖에 없습니다. 남한은 두 단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원은 우파 단체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좌파 단체고, 두 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방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해방 공간에 뭐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헷갈리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2월 18일 날 미 군정이 전국에 3.1절을 전국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 행사가 민주원의 공식적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원이 3.1절을 공식적인 행사로 해달라고 했고 미군정이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 민주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민주원을 무너뜨리고 3.1절 행사를 무너뜨려야만이 자기들이 남한에서 유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신탁통치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의되었을 때 반탁 운동이 너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좌익은 이미 기가 꺾였다고. 그런 3.1절 행사마저 지게 되면은 좌익은 이제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은 있는 힘을 다해서 3.1절 기념행사 때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만들고 3.1절 대회 행사에 민전을 지지할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선 목사가 민경배 박사 이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사학자입니다. 그런데 김양선 목사는요 원래 이북에 있다가 올라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 10년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느 편의 행사에 더 많은 인민이 가담하느냐. 3.1절 기념 행사는 마치 우리나라의 장래의 운명을 판정하는 시금석과 같이 되었다. 어느 쪽이 많이 참여하느냐가 말하자면 이 나라가 우파로 나갈 것인가 좌파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1946년 3.1절은 중요한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월 18일 날 러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남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의 추천으로 46년 3.1절을 경축일로 정한다. 3.1절은 이제 국가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날에는 대한민족의 꽃과 같은 영광을 누릴 자유와 민권의 신대안을 세운 순국 열사 제위를 선조와 함께 전 대한민국은 감사의 뜻을 정할 것이다. 말이 어려워요. 이 당시에 영어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한국말 같지 않지만은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이미 1919년에 자유와 민권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이제 1945년부터 자유와 민권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은 법적으로 인정된 첫 번째 공식적인 경축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지금도 그래요. 이 3.1절은 행사가 둘입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또 하나 시민 행사가 있어요. 공식적인 행사는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이 와서 행사하는 공식적인 행사고 시민 행사는 이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행사를 누가 주도했느냐? 민주의원이 집행을 한 거예요. 민주의원이 대표적인 단체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2월 24일 날 미 군정청의 항무국,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국이죠. 24일 날에 각급 학교에다가 3.1절 기념 행사를 실시해라. 각 학교마다 자기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3.1절 기념 행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익과 미 군정이 공동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추구한 거죠. 1919년에 우리는 이미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다.
다시 1945년, 6년에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1948년에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미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주장을 했죠. 또 사람들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면은 이 쪽수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투표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은 좌익대로 동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로 정했느냐? 서울운동장으로 정했습니다.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학생단체 또 청년단체, 부인단체, 종교단체 제가 볼 때는요 3.1절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서 청년, 학생, 부인, 종교 이 네 부류는요 우파가 강했습니다. 이것이 강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익 세력 가운데서는요 청년, 학생 이런 세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익들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집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미 군정은요 대중집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막 대중으로 막 거는 것은요 민주주의 원칙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의 그 민주주의는 막 그냥 대중적으로 그 데모 해가지고 이루어진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차분히 국회에서 토의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우리 토크빌의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웠지만 프랑스는요 그 19세기에 수많은 혁명을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 데모를 하게 되니까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혁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피 흘리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은 의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게 되고 토론하게 되니까 빠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이 점이 이제 미국과 소련의 차이점입니다. 소련은요 제일 저번에 북한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몰래 먼저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날 올 거니까 그 전에 소련군 환영 대회를 해라. 그래서 공산당 뿌락지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노동운동자들과 접선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만일 북한이 지금 내려온다면요 지금 남한에는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북한과 접선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봉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요 북한에서 간첩을 파송하면서 남한에 가가지고 무슨 뭐 혁명 이렇게 할 거 생각 말고 소련이 북한이 내려올 때까지 죽은 소리 말고 목숨만 보존하고 있으라 이렇게 훈련을 한대요. 왜냐하면 만일에 내려오게 될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라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소련이 북한에 올 때 그 군사 고문들한테 보내는 매뉴얼이 있어요. 각 도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도시의 불평분자들 혹은 공산당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먼저 접선을 한다. 그 다음에 소련군이 오는 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환영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올 때마다 큰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는요 소련의 전공이에요. 미국은 데모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거꾸로 미군이 인천에 제일 첫번에 올 때에 9월 8일 날 메가드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 말고 그 하지 장군이 메가드에 내가 말 잘못했네. 인천에 올 때에 하지 장군이 인천에 올 때에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데모하지 말아라. 데모하면은 과격해지게 되고 불상사가 나면은 책임 못 진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군 환영해야 되는 줄 알고 나가가지고 큰 데모를 하다가 미군들은 저렇게 데모를 하게 되면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잘 모르니까 데모를 말리라고 그랬어요. 말리다가 불상사가 나가지고 몇 사람 죽었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크게 막 왜 경찰에 사람을 죽였냐 그것 가지고 또 데모를 하는 게 그게 또 좌익의 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대중집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승만 박사는요 이 미군정이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련은 지금 대중집회를 통해서 대중들이 여론을 이끌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군정 사람들은 정치는 모르고 자기들 그냥 배운 대로 그냥 ABC 그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현실을 모른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군정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좌익은 막 데모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들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단체에서도 서울운동장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동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동원하는데
이제 좌익들은 왜 우익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느냐? 그런데 미군정 우리는 학생 동원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 군정이 항목에서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학기마다 행사를 하긴 하는데 오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학생들을 통한 조직이 있어요. 학생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에서 각 학교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서울운동장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익은 그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익은 아직 학생들을 제대로 침투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해방 공간에 있어서 좌익 학생운동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익 학생운동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민당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3.1절은 어떤 날이냐? 이것은 1919년 그렇게도 꿈꾸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나라니까 전체 우리 다 모이자. 그래서 각종 삐라가 이제 난무했고, 그래서 그런 삐라가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그날 뿌렸던 삐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파 정당인 한민당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대동청년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청년들도 우리 우파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선 민족은 3.1운동은 전 민족의 운동이니까 전 민족이 다 참여해야 된다. 좌파 우파 가릴 거 없이 서울운동장에 가가지고 하자. 그리고 서울운동장에 누가 오느냐? 임시정부의 대표인 이승만 박사, 김구 주석. 여기도 이승만 박사와 김구가 이승만이 먼저 나오고 김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인이 모이는 바로 거기 가야 될 거 아니냐. 3.1운동의 정통성 어디 있느냐. 바로 33인이 있는 데가 3.1운동의 정통성이 있는 데고, 이승만 박사, 김구가 있는 데가, 김구 선생이 있는 데가 3.1운동의 정통성이 있는 데니까 거기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선전비라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촉성 부인단. 여기에 박순천이 대표인데, 박순천 씨를 나이 먹은 사람들 알 거예요. 이분이 또 여성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3.1절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요, 여성단체 가운데 우익 여성단체도 있고 좌익 여성단체도 있는데, 어떻게 돼서 좌익 여성단체들을 우익 여성단체들이 압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3월 달에는 전 세계 여성의 날인가 부인의 날인가를 해가지고 그 우익이 아주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사실 민족운동을 하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여성운동에 있어서는 우익의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3.1운동 당시에 가장 우익의 세력이 셌던 데가 바로 여성단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대표예요. 정대표는 뭐냐면 동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해방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이 유지들입니다. 지금은 동사무소가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 동사무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밑에 정대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이나 면사무소에 서는 일들을 보통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유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지들이 해방 공간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는 세워지지 않았다면 누가 그 공간에서 주도권을 잡았겠습니까? 바로 유지들이 주도권을 잡았죠. 그런 재밌는 것은요, 이 유지들이 좌파가 아니에요. 다 우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자? 다 우리 서울운동장으로 가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운동장에 가면은 바로 거기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이 있고 민족대표가 있다. 거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정대표들이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모았다고 하는 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보수 정당에서 정치하는 거 보면은요, 이거 참 이 당시 보면은 너무나 약해요. 이런 조직이, 이렇게 강한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단체. 3.1운동은 종교가 주도를 했고, 김양선 목사에 의하면은 3.1절 기념행사는 마침내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다. 사실 이런 단체 가운데서 가장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단체가 교회고,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가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3.1절 때 여성단체, 그 다음에 동대표, 학생대표, 그 다음에 그 청년대표, 이런 대표들이 다 모여졌고, 이때 학생대표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이철승, 여기 고려대학교 이철승 같은 사람들이 그때의 학생들로 이게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우파 단체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좌익들은 어떻게 했느냐? 3.1절 기념 전국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3.1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기미 측, 기미 독립선언 기념 전국 준비위원회라면 이것은 3.1 기념 전국 준비위원회. 그래서 이걸 3.1측. 사실 참 말이 이상하죠. 하나는 기미 측이고 또 하나는 3.1측이고 이게 용어로 굳어져 있더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워낙 나눠서 싸움했기 때문에 그런 기미 측, 3.1측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좌익은, 우익은 그렇게 여러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운동장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좌익이 가만히 있으면 좌익은 이제 졌다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좌익이 고민이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좌익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좌익은 3.1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1절은 부르주아가 만든 정부고 임시정부는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다른 거예요. 그래서 3.1절도 인정할 수도 없고 임시정부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만들면 다 사람들이 3.1절을 좋아해. 그냥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좌익은 근본적으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요, 이 귀한 3.1절을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파는 바보, 천치, 멍텅구렁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좌파도 지금 3.1절 부인을 못해요. 임시정부 부인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3.1절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임시정부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따지면서 지금 너희들이 1948년에 만들어진 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아냐? 바로 그 3.1절을 개성한 나라다. 그런데 48년 대한민국을 부정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바보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2019년에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정말로 아쉬워요. 그런데 저로서는 2019년에 3.1운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3.1절은 싫지만은 사람들이 3.1절 모이기 때문에 좌익은 그날을 안 모일 수 없고 모이자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전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공산당, 인민당, 독립동맹 이런 동맹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2월 7일 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좌익은 많이 모이고 자기들은 세력이 없어. 이미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올 때부터 세력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반탁운동 하면서부터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의 행사와 맞먹는 그런 행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세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좌익은 자기들이 열세에 몰릴 때에 어떤 정책을 취할까요? 갖춰자고 하는 거예요. 갖춰자. 자기들 혼자 하면은 좌익은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따로 하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냐? 갖춰자. 이 귀한 날을 따로따로 하냐? 갖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은 2월 7일 날 모여가지고 좌우 정당이 다 모여가지고 한민당, 국민당, 신한민족당 이것은 우익정당입니다. 공산당, 인민당 이건 좌익정당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좌우 합작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3.1절 행사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같이 하면은 자기들 그렇게 숫자가 적은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2월 12일 날 조선민주당과 독립동맹을 참여시키고 또 3.1절 집회를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또 신한민족당 이런 것들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좌우가 합작한 3.1절 기념 전국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심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주도하고 우익이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형태의 연합집회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좌우 연합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김구. 이승만 김구는 빼버리라. 이승만 김구 오면은 좌우 합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세고 가장 발언을 분명히 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세력은 빼고 이제 쫄르기들 우익 모이고 좌익 모이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아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승만, 김구 센 사람 빼버리고 쫄르기인 김구, 김규식, 여운형 모으고 북한에서 박헌영, 누구예요? 김일성, 정한식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승만, 김구는 빼고 하자. 이승만, 김구를 명예회장으로 하는데 이거 빼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빼면 연설을 못하죠. 연설을 못하면 이승만, 김구가 어디에 있느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반대했냐? 민족 대표들이 반대했어요. 권동진, 오세창, 김한규, 한태영 이 사람들이 33인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바로 이승만, 김구 그 사람들을 임시정부의 대표로 내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빼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민전이 또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파는 남산에서 좌파는 그 서울운동장에서 나눠져서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묘한 꼼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좌파가 이것을 민전이라고 하는데 좌파가 뭐라고 누구를 동원했느냐 하면은 언론을 동원했습니다. 아까 우파를 지지하는 단체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학생, 부인,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런 것들은 우파를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언론은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언론은 좌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기자들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민족이 함께 일으키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가지고 기념대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명분이 아주 그럴듯하죠. 어떤 식으로든지 좌파와 우파가 같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들은 좌파들 나름대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강령을 통해서 3.3위는 진정한 민족 대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은요 인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체가 되는 혁명을 해야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부르주아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선연극동맹, 서울신문 이런 데서 좌파단체에서는 언론과 예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유역사 포럼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좌파들은요 원래부터 예술계를 장악했습니다. 영화랄지 연극이랄지 이런 걸 장악했어요. 그리고 언론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좌파에게 유리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만주에서 소련의 볼셰비키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3.1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3.1운동 날 뭔 연설을 했냐면은 뭔 그 영화를 보여줬냐면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영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막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연극을 보고 열광을 하는 거지. 그러나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극장에서 하는 것이 숫자가 얼마 되지를 않았고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중재를 했지만은 민족주의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언론은요 좌익이 장악했고 이들이 중재안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측을 대표해서 기념식 전에 거행할 인원을 동수로 하되 개인 자격으로 할 것. 동수로 하자. 동수로 하자. 그런데 개인 자격으로 할 것. 뭐 임시정부 이런 말 하지 말고 김구 뭐 이승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란 말을 빼려고 개인 자격으로 하자고 하는 거죠.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머리는 열심히 많이 썼어요. 동수로 하자. 그러면 동수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좌파는 하나가 되고 우파는 분열하기 때문에 좌파가 이기게 돼요.
이것도 항상 좌파들이 쓰는 전선입니다. 분리할 때는 연합하자고 하고 연합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동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좌파는 우파는 많았고 좌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동수하자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언론은 이런 자기들의 제안을 승낙하지 않으면은 승낙하지 않는 편에 대해서는 금우 기사 보도를 일제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좌파는 그래도 수용을 했는데 우파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우파들 행사는 보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파들의 행사 1946년 서울운동장 대회는 신문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좌파들 남산에선 그 행사만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가부 동수로 하자라고 해서 공정한 것 같지만은 가부 동수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파는 많았고 좌파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수를 한다? 맞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도 이런 정책을 수없이 많이 썼습니다. 제일 저번에 소련군이 왔을 때 공산당 얼마 되지 않은데 가부 동수를 하자, 좌우 동수를 하자. 그래서 북한 공산당 반절, 이쪽 민족주의 세력 관절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용어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선출론이라고 말합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과반수를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제안이 올 때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이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공정하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희 측, 우익 측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교단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3.1운동이 종교단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종교단체가 다 우리 편이고 그 다음에 한민당, 국민당, 신한민족당, 조선민주당, 여자국민당, 그래서 87개 단체가 다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그 다음에 부인, 청년 다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끼워주기는 끼워줄 텐데 순수한 덕에 이제 만사삼창하는 거다고. 예를 든다면은 한번 나와서 연설하는 이런 정도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익 주도의 좌익이 그냥 참여하는, 이렇게 참여를 한번 해라. 하겠습니까? 완전히 거기에 그냥 들러리 서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 통합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했느냐? 언론들은 이것은 우익 책임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익 책임 때문에 안 됐다. 그리고 우익들의 행사는 보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해방군단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자료를 아무리 봐도 우익 행사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 측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분열의 책임은 김희 측에 있다. 김희 측은 언론을 통하여 핍박하고 소수 좌익이 1대1의 구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 대동신문이 유일하게 보도한 우익신문입니다. 소수 특정 정당의 모임이 어떻게 34인과 모든 종교가 모인 김희 측과 동급부로 행동할 수 있는가? 33인이 다 모여있고 모든 종교단체가 모여있고 이런 단체와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어떻게 1대1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통화일보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통화일보는 3.1운동의 구현인 망명 정권의 무시로서 출발한 인공의 졸작수단과 독립을 상조라 하여 타방의 관리를 지원 지지한다는 방침을 고집할진데 합일도 불과 기름일지니 무의미한 합일이요 불순한 합일이다. 지금 합일하자고 하지만은 무의미한 것이고 불순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 망명 정권의 무시로서 출발한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시정부는 망명 정권 인공은 뭐냐면 인민공화국은 박헌영의 인민공화국은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익은 준비를 많이 했고 좌익은
우익과 합작을 하지만은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를 했고 언론들은 중재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1절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6년 3월 1일이 왔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주원 측, 먼저 우익 측의 3.1절 행사를 봅시다. 이것이 3.1절 후에 첫 번째 건국 행사입니다. 전국 행사입니다. 김인 측 행사에는 민족대표 33인이 참석했고 임시정부 요인이 주도했고 민주의원이 주최 세력이 되었어요. 3.1 측 행사에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도하게 되었고 민족대표가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그 큰 문제가 돼가지고 좌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대표 한 명이라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47년 3.1절에는요 아리까리한 목사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파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좌파로 전향했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막 오자마자 아주 민주주의 민족전선 의장이 됐어요. 그냥 오자마자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의장으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민족대표가 자기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국의 진보적인 역사학자는 김창준의 큰 뭐 행적이라고 해가지고 한경직 목사에 대한 연구보다는 김창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이 교회사학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지금 현재 참 그냥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그래서 3.1 측의 행사는 좌파 측의 행사지요. 이것은 그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 주도해서 했고요. 공식적인 행사는 아침 9시에 무파는 어디에서 했느냐? 보신각에서 9시 30분에 했고 미 군정의 그 하지가 참석했습니다. 하지도 러치도 참석했고 민족진영에서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다 참석했고 33인 대표도 살아있는 사람 참석했어요. 김창준도 이때는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 이제 김구 주석이 낭독을 하는 것이고 김규식 선생이 만세삼창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승만 박사가 연설하는 모습은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3.1운동 국헌을 찾고 그 결과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는 것이다. 그래서 3.1운동 국가를 찾고 그 결과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될 것,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같이 자유를 위해 싸운 날이다. 그래서 3.1운동은 단지 일본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자유, 여기 자유가 나오고 있죠.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이고 국민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민정부가 아니라 국민정부라고 하는 거죠. 고로 3.1운동은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함이고 3.1운동은 금은 보석의 기념비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은 더욱 귀한 기념비다. 1919년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을 이룩한 지금 운동은 더욱 귀한 기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구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운동은 다양한 세력들이 하나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민족운동이다. 그러므로 3.1운동을 계급적으로 보는 좌익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좌익이 3.1운동을 자꾸 부르주아냐 프롤타리아냐, 그래서 부르주아가 움직인 부르주아가 행한 33인 기미독립선언서는 잘못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노동자와 농민이 막 투쟁을 하고 피 흘린 그것은 잘한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김구는 분명히 우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는 뭐라고 얘기했냐? 3.1운동은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자유와 독립, 자유와 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자유와 독립이라는 말이 어디 나온 줄 압니까? 카이로 선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카이로 선언에 나오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제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합국의 승리로 현실화된 것이다. 그래 3.1운동이 자유와 독립을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연합국이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 군정 사령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자유와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고 카이로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승만 박사는 3.1운동 국제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3.1운동 얘기하자면 미국의 남북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좌파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3.1운동. 3.1 측의 행사는 민전이 주도했어요. 탑골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별로 멀지도 않죠. 보신각, 종각에서 하고 탑골공원에서 했고, 보신각에서는 9시 반에 했는데 탑골공원에서는 9시에서 했고, 여기에는 이강국, 허원 등이 참석했어요. 초라하게 여기에 여운형과 박헌형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초라하게 될 것 같으니까
창피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념문, 여기에 이단하라고 하는 사람이 기념문을 발표했는데 이 기념물 속에 3.1운동에 대한 좌익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먼저 3.1운동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시작됐다.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인의 그 33인이 이 문제만 일으켰지 지도력이 없어가지고 실패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33인이 독립선언서를 하고 그냥 일본 경찰한테 자수했어요.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아이 독립선언서를 선언을 했으면은 일본과 싸워야 되지 잡혀갔니? 이게 무슨 혁명이냐? 33인이 지도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의 타협 때문에 실패했다. 결국 33인은 부르주아들이기 때문에 일본과 타협을 했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노동자와 농민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적인 33인 대표의 그 운동은 실패했고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공산당 혁명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주아들은 일본과 타협하고 친일파가 되었고 결국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노동자와 농민에게 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연합군의 승리. 더 얘기한다면 소련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얘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지금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3.1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 좌익들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하는 말 그대로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연구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공산당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공식적인 행사는 이렇고 서울운동장과 남산공원에서 시민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3.1 시민대회에서는요 좌우가 각각 서울운동장과 남산에서 대회를 개최했고 주요 언론에서는 서울운동장 대회는 보도하지 않고 그 남산대회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원래 이 시민대회를 한다면은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돼. 가도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운동장 행사는요 시민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1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거리를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기념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산에서는요 너무 적게 모였기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해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산에서 원래 좌파들이 모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소련 그 깃발과 스탈린 동상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방공간에 좌파들의 그 데모에는요 스탈린 동상이 나오는데 좌파들에 대한 인상이 안 좋으니까 소련 국기 절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스탈린 동상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기가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미 군정은 소련 국기 가지고 나오지 않고 좌파들 그 행사에 스탈린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여러분들 소련 그 좌파의 행사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9.5 삼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은 모든 노동자 농민의 조국인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만세 이걸 꼭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련에 대한 충성심을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념문 발표 보면은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3.1운동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민족 대표가 참석하고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대회는 어떻게 되느냐? 남산대회는 15,000명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가행진을 포기했고요. 여운형과 박헌영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패로 끝날 것 같으니까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진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요 신문들이 서울운동장 대회는 보도하지 않고 남산 대회를 서울신문이 그 당시에 좌파적인 신문이었습니다. 남산 대회를 뭐라고 화찰난 독립만세 대지 진동 이렇게 그냥 뻥튀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동신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의 목격담을 얘기하면서 남산에는 그 남산 공원 거기 3분의 2밖에 채워지지 못했다. 서울운동장에는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서성됐다. 대동신문에는 이것은
이곳 축복받은 오늘 3.1절 3.1 경축절의 무형의 국민투표 결정의 통쾌사이다. 지금 실질적인 국민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좌익이 완전 패배했다. 10대 1로 우익이 이겼다. 그래서 좌익의 완전 패배, 이것이 제1의 인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산 집회의 특이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좌익 집회에는 소련 국기와 스탈린 만세가 등장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집회에 대한 평가는, 남한 집회는요,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원래 남산에 일본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우파들이 일본 신사 참배하던 자리에서 우리 3.1절 기념행사라는 것은 이것은 나라를 목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신사들 다 철거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거기에 태극기 걸고 우리 행사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새로 만들자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해프닝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신문, 이건 좌파 신문입니다. 여기에 분열의 원인은 우익에 있다라고 해서 우익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규식, 나중에 김규식은 중간파로서 지금 좌파들도 김규식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김규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규식은 온건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이나 김구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와서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조용히 쓰려고 그랬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거의 다 나왔다시피 한, 그 당시에 서울 시민이 한 30만 됐을 거예요. 30만 가운데 15만이 됐다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온 이런 상황을 신문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울운동장에서는 가히 전 시민이 총동원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자는 이것을 전 세계에 선전하기에 분주했는데 국내 신문의 대부분이 이 자연적인 민족 지성의 반로를 기사 자료로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김규식이 이렇게 분노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지금 한국에 어디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3.1절을 보면서 보니까 15,000명이 모이고 15만 명이 모인 것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심 없이 세계에 증명한 것은 한국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1946년 3.1절 기념대회에서 한국 민심이 보여준 내용이다. 얼마나 1946년 3.1절이 보여주는 것이 명쾌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싸움이었는데, 어느 쪽이 이긴다고요? 많이 모인 쪽이 이겼다고요? 그런데 서울운동장 남산 어느 쪽이 많이 모였다고요? 서울운동장이 많이 모였고 그것은 10대 1로 서울운동장에는 15만 명이, 남산에는 15,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쪽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우익 쪽이 3.1운동을 계승한다. 좌익은 근본적으로 3.1운동을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 아까 그 좌파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나온 기념문에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좌익은 3.1운동만 되면은 틀린 말인 거예요. 그래서 1946년 3.1절도요, 북한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47년부터는 3.1절은 행사 안 했어요. 북한은 지금 3.1절이 국가기념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미 군정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미 군정 평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군정 문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3.1절 행사를 통하여 임시정부 측은, 다시 말하면 우파 측은 그의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인 역사적 전통을 이용하는 데 성공했다.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의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파적인 역사적인 자산을 우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좌파한테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바보, 천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사를 다시 한번 발굴해서 대한민국사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딱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반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박수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예. 그래도 친질로 알고 인사했습니다.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함 아, 알고 있지만. 저는 안성문 목사라고 합니다. 3.1운동 46년 3.1운동의 우파와 좌파의 기념식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 원 자료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으로 혹시 이제 그 출판된 책이나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조금 더 자체를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냈나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전달 받아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모정 선생님. 제가 아직 전달을 못 그래요? 받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기 이 논문은요,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의 학술 논문에 실린 겁니다. 학자들의 여러 그 평가를 받고 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다 리스 들어가면은 한국의 그 그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에 들어가면 제 논문 제목을 치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RISS 리스입니다. 예. 검색하시면 그 연구 논문들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그 이모정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예. 다시 좀 보내드리세요.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각주가 자세하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쓴 논문 가운데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제 논문을 인용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도 그 3.1 운동 재현, 그래서 내 논문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학계에서 아마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이런 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3.1절 때 좀 다큐멘터리로 구체적으로 행사 같은 것을 다 문서랑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논문으로 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교회사 학자이지만 그 이런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관련된 논문은 정치사학회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인정한 그런 학술 논문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한국정치사학회 부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예, 또 질문. 참고로 얘기한다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대중 강연처럼 아까 한 것처럼 큰 그림 말고 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학술지에 다 실렸던 겁니다. 학자들한테 여러 차례 검증도 받고 뭐 수정도 받고 비판도 받고 어떤 데는 떨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은요, 그런 논문을요 좌파들이 읽으면 그냥 그어버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건 개재 불가, 그래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이거 진짜로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런 얘기는 처음 봤다, 새로운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실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떨어지기도 많이 하고 붙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좌파하고 우세한 학계에서 이런 논문이 실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난번에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 예. 그 우리 박명수 교수님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 미군정 설문조사한 거 그거 인용했던 거 읽었습니다. 그 좌파가 우세한 게 아니고 우파가 우세했다는 거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죠. 어떤 면에서는 그 논문이 수치로 얘기한 거라면은 이것은 보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처음에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해방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를 이 좌파가 접수를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몇 달간만 좌파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해방정국에서 좌파가 우세하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건국준비위원회 자체도요, 여운형이 만들었지만은 2주 지나지 않아서 휘청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좌익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군정이 9월 달에 오고 나서부터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지난번에 강의를 했지만은 해방되고 나서 8월 15일 날 직후에는요, 좌익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련군이 이미 북한에 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한반도가 공산주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줄에 서야 되는가 하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미군정이 비행기로 막 삐랄 뿌리면서 우리 고다 얼마 안 가서 남한에 미군이 온다. 그러니 마음이 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9월 달에 미군정이 오니까 달라지고 이승만 박사가 오니까 달라지고 김구 선생이 오니까 달라지고 이럴 때마다 아까 얘기한 정 대표들이 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환영대회 다 나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좌파가 무너지게 된 것이 반탁운동. 원래 좌파도 신탁 통치를 반대했는데 북한에서 그 스탈린이 신탁 통치 지지하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반탁하던 사람들이 오늘 내일부터 또 신탁 통치 지지하니까 너희들 완전히 공산당 앞잡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이 확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다음에 3.1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로서는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그 논문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1946년 3월 달 보면은요, 미군정 여론조사과의 문서에 의하면은 서울은 이미 우익의 아주 그 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이 우세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안성공 목사님 질문 중에 그 원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질문. 그러니까 교수님 논문 물론이고 원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원자료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논문의 각주를 보는 그 자료는요, 우리 연구소에 오면 다 있어요. 미군정 문서, 비밀 문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신문도 그대로 다 있고, 다 미군정 미군정 문서 다 지금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미군정 문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영인돼 가지고 뭐 주요 도서관들, 주요 그 큰 대학 도서관 예를 다 들면 있어요. 국회의원 그럼 다 있죠.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서울의 국회도서관 그리고 국립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확인받을 인터넷은 안 돼요. 직접 방문해서 직접 방문해서 검색이 가능하답니다. 검색 뭐야도 거기에 자료를 있는 볼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을 해서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제일 큰 데가 국회도서관하고 국립박물관이니까 뭐 이제 그쪽 방문하시면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죠. 제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해방 초기에는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 들었던 것처럼 송진우가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좌파에서 일본 총독부의 물적 자원, 뭐 언론 다 공급받는 바람에 좌파에서 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장악한 상태에서 초기에 이제 좌파가 뭐 일정 기간 우세했지만 지금 1946년 3.1절 운동 때는 전세가 뒤바뀐 상태였는데 어떻게 언론기관이 아까 말씀 보니까 대동일보하고 동아일보, 대동신문하고 동아일보 두 군데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사는 아예 보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뭐 꼭 좌파는요, 좌익이 공산주의 훈련 받은 사람들은 대세가 어떻게 됐든지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진짜 공산당원이라면은 그 길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뭐 대중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은 그건 진짜 진성당원이 아니지.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도
그런 좌파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그렇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사주가 비록 우파라고 해도 예, 예. 기자들은 좌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주 마음대로 못 한다고. 예. 지금 현재 이런 얘기는 좀 공개적으로 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뭐 신문도 사주야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우파지만은 그 기자들이 진보적인 해직 기자 이런 쪽이 그쪽 와서 기자 노릇하면은 이제 진보적인 것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래서 이 좌파들은 언론 노조, 그 다음에 예술 노조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쪽 예. 진지를 우리가 공략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예. 볼 때는 문화 전쟁, 예술 전쟁, 언론 전쟁 이런 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예. 예,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이든지 괜찮아요. 질문하실 분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홀에 있는 분들도. 예. 저기 그러면 오늘 그 논문이 아까 이제 앞에서 거시적인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그것이 오늘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또 특별히 좋았는데 오늘 굉장히 미시적으로 실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아주 조목조목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조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해방 공간에 결국 국가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 공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3.1운동을 계승한 그 민주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당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좌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해방 공간에 좌익이 우세했고 따라서 좌익이 우세했는데 미군정이 그것을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승만하고 짜가지고 민주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진 사생아 같은 태어나지 나라다.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당한 나라냐 정당하지 않은 나라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은 해방 공간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민주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주국가는 정당한 나라고 이런 나라를 넘어뜨리고 말하자면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그러려고 했다면 그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그것은 말하자면 반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는 그렇죠. 국가인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그런 어떤 역사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흘러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담겨진 과제, 숙제는 뭘까요, 교수님? 제 1차적인 소원은 이런 3.1운동을 좀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뭐 KBS에서 보면 역사전을 그날 그래가지고 온갖 다큐멘터리가 다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냐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원은 바로 이 3.1운동이 제대로 한국 사회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큰 소원은 우리나라는 그저 몇몇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부터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웠고 또 기독교인들로부터 비기독교인들도 앞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1948년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통성 있는 국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2시에 1차 첫 번째 강의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 3.1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3.1절과 3.1 운동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의 강의 너무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역사 포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스태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광고할게요, 광고. 특별히 젊은 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일어서셔서 저도 일어서서 마지막 광고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간 저희 원래 1월 달에 계획된 집중 세미나를 온라인 전체 모임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어제 줌으로 한 모임을 우리 오요셉 형제가 녹화된 것을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분과별로 발표한 그리고 정책 토론한 내용들 여러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함께 우리가 그런 토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역사 포럼을 왜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굉장히 섬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책성과 정통성을 우리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각 분야의 영역별로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그리고 영역 선교사들을 우리가 키워내고 파송하는 이것이 우리 자유역사 포럼의 사명인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독서치유, 도서관 또 각종 모임 또 등등을 통해서 매우 구체화되고 그런 모임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관한 일정들 자세한 내용들을 앞으로 유튜브뿐만 아니고 또 공지해서 여러분들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셔서 계속 그 분과별 소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월달 지부별 모임은 이번 전체 모임으로 대신하고 2월달에는 지부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첫 주가 서울 지부, 둘째 주가 수원 지부, 셋째 주가 인천 지부인데 둘째 주에 구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있는 수원 지부 모임을 아마도 넷째 주로 옮겨서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상황에 기초해서 저희가 대면 모임으로 모일지 또 아니면 줌으로 모일지는 또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 또 랜드마크 미니스트리 그리고 긴 시간 또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3.1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국제정세라고 하는 거시적인 큰 그림 속에 이 대한민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치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여러 분과별 모임들과 정책 토론을 통해 우리 자유역사 포럼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떤 영역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키워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과별 사역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또 특별히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박명수 교수님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랜드마크 미니스트리
항상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 미디어로 섬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지부를 섬기는 분들, 또 모든 영역 속에 함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자유학사 포럼 모든 스태프들, 또 회원들,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도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달에 뵙겠습니다.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in your family, in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in your family, in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늦으려